안녕하세요, 바이오입니다. 오늘은 곧 한국에도 출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새로 출시된 갤럭시 태블릿 A 라인 중에서 8인치 태블릿 갤럭시 탭 A 8.0 2019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으로는 SMP200하고 205가 있는데 200은 와이파이, 205는 LTE 모델이고요. 대부분 갤럭시 탭 A 8.0 with S Pen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명칭이 너무 기니까 갤탭 8.0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펙은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 보급형 A라인답게 엑시노스 7885가 들어갔고 3기가 램에 32기가 롬, 기본 사양은 고정이고요. 화면 크기는 8인치 1920에 1200 그리고 16:10 화면비가 들어갔습니다. 제품 크기는 201.5 곱하기 122.4 곱하기 8.9mm, 두께가 8.9mm 그리고 무게는 325g 이라고 하네요. 자, 외관하고 패키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한번 뜯어서 일주일 정도 썼기 때문에 완전 새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갖고 열어보시면 당연하게도 원래는 여기 버스백에 들어서 같이 왔는데 이제 본체가 있고요. 본체를 들어내면 설명서 뒤에 유심칩 빼는 핀, 모델명이랑 뭐 이런 거 써있는 시리얼 넘버 써있는 종이, 다음에 S펜 촉, USB-C 타입 케이블, 충전기. 중국에서 사용하는 어댑터인 것 같아요. USB 이런 건 다 쓸모가 없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포장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편이고 아직 한국에 정식 발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기는 외국산 직구 제품에 들어가 있고 USB-C 타입 케이블 동봉되어 있고 유심칩 혹은 SD 카드 빼는 침 같이 들어가 있고. 일단 외관 보면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8인치 태블릿답게 컴팩하게 구성을 했던 것 같네요. 특한 점은 이제 후면 재질이 기스가 잘 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약간 플라스틱이면서 우레탄 같은 느낌 나면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기스에 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강화유리나 이런 거 쓰면 되게 고급져 보였을 텐데 그건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보급형에 걸맞는 재질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S펜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들어가게 잘 수납되어 있고 후면 카툭티는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살짝 튀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신기하게도 눕혀놓으면은 깔그락거리진 않아요. 이 태블릿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S펜 아니겠습니까? 삼성을 쓰인 이유기도 하고 삼성 태블릿에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S펜인데 사실 그동안 제가 많은 태블릿 써봤는데 주로 아이패드를 사용했는데 갤탭 8.0에서 느낀 독특한 점은 화면비였어요. 화면비가 16:10 라고 되어 있어서 영상 재생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가로로 놓고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거 볼 때 영화 보면은 아이패드는 위아래가 잘려요. 검정색 바 나오면서 살짝 잘리는 게 되게 거슬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안 생긴다. 16:9 위주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16:10 화면비가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보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이북 읽거나 필기를 할 때는 가로 화면에서 약간 좁아 보여서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본인의 구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화면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자면 두 번 터치해서 노크온 기능이 있고 보면은 잠금화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패턴 방식, 드래그 방식, 핀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있는데 보면은 얼굴 인식 느낌 있죠. 이 얼굴 인식은 요즘 들어가는 갤럭시에 들어가는 기술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카메라로 인식해가지고 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6.0인가 7.0에 들어갔던 그 정도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크온 방식으로 열리는 게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요거 취소 버튼 그다음에 이거 모든 어플리케이션 보이는 버튼, 홈 버튼 이게 다 이렇게 감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삼성 원 UI에서 제공하는 거고 원 UI에서 바꿀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펜을 사용하는 태블릿이다 보니까 필기 혹은 그림 그리기용으로 사용하는 걸 고려하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필기감 자체는 훌륭한데 기존에 사용했던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유리 두들기는 소리 같이 딱딱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필기감 개선하는 방법 해가지고 수축지부를 붙인다든가 나일론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데 S펜 같은 경우는 끝에 촉이 고무촉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펜이랑 상당히 유사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필기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영상 재생에서는 장점이었던 화면비가 여기서 약간 좀 불편해지는데 가로로 쓰기에 살짝 좁죠. 그리고 세로로 놓고 쓴다고 해도 이렇게 놓으면 위아래가 좁습니다.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필기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근데 단순한 메모용으로는 괜찮은데 필기용으로 오래 쓴다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 정도 짚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의 단점인데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없어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노트ability, 굿노트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필기용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프로크리에이트, 어피니티 디자이너 이런 그림 그리기에 특화된 어플도 상당히 지원 잘 되는데 안드로이드는 렉처노트랑 엑소디오, 스퀴드 이 정도 앱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사용성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렉처노트 같은 경우는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는데 유저가 하나하나 세밀 다 해야 되고 뭐 펜 세팅, 그 다음에 뭐 종이 세팅 하나하나 다 해야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스퀴드는 월 구독 결제해가지고 쓰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살짝 부담이 되고요. 원노트가 있긴 한데 원노트는 뭐 둘 다 지원하는 이제 시스템이긴 한데 단점은 속도가 좀 느리고 UI가 좀 불편해요. 이게 좀 쓰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부 다 익숙함의 문제이긴 한데 아이패드의 어플들보다는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들이 조금 복잡하고 세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손을 많이 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꺼진 화면 메모 메모라고 해가지고 S펜 들고 와가지고 누르는 버튼 가까이서 누르면은 화면 딱 켜지면서 꺼진 화면에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지울 때는 버튼 누르고 지우면 지우게 되고 아니면 여기 지우개 버튼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꺼진 화면 메모 쓰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검정색 화면에 흰색 글씨로 나오던 게 저장을 하면은 앱에 들어가서는 좌우 반전이 돼가지고 색상 반전이 돼가지고 흰색 화면에 검정색 글씨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뭘 썼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은 확대가 안 돼요. 축소도 안 돼요. 아까 말했던 삼성 메모의 단점과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같은 어플리케이션 돌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삼성에서 지원하는 삼성노트 자체는 깔끔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화면 확대가 안 되고 팜 레지스트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살짝 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일상 메모 수준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S펜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고 아이패드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어요. 보면은 애플 펜슬 지금 12만원이었나? 9만원? 중고가로 9만원, 8만원 이렇게 받는 거 보면은 S펜이 이제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애플 펜슬에 비해서 가격 경쟁이 좀 상당히 있고 필압 같은 것도 뚫리지 않고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에서 있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고 글씨도 잘 써지고 필기감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소프트웨어 지원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디어는 드는데 아직 그게 지원이 부족한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겔탭이랑 아이패드 두 개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둘 다 펜을 사용하는 제품이고 태블릿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사용자들을 이제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타겟이 너무 달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타겟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겔탭은 안드로이드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를 살려서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펜은 메모용으로 보조로 쓴다. 이 정도 생각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4:3 기본으로 화면비를 갖기 때문에 이북을 본다던가 웹서핑을 할 때 조금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여주죠. 가로로 길고 옆으로 돌려도 세로로 길고 하니까. 그리고 필기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소프트웨어 지원도 이제 아이패드 쪽이 훨씬 압도적이긴 하죠. 근데 단점으로 말하자면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애플의 고유의 특성이죠. 가격 비싼 거. 아이패드, 애플 펜슬 딱 두 개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아이패드 미니죠. 미니가 7.9인치인데 얘가 8인치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면 아이패드 미니에다 애플 펜슬 두 개 같이 합치는 거랑 얘랑 가격 비교했을 때 최소 20만원, 25만원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얘가 S펜 기본 제공되고 필요한 기능 쓰는데 무리가 없다면은 상당히 좋은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8인치 태블릿으로서는 상당히 준수하게 뽑힌 제품이고 삼성 네임밸류가 있는 제품 치고 가성비도 훌륭한 편이에요. 가성비도 잘 뽑혔어요. 근데 S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막상 펜을 사용하기에는 8인치는 좀 작아요. 좀 작아서 아쉽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급형 라인으로 같이 나온 갤럭시 탭 A 10인치짜리 모델 10.1인치, 10.5인치 그 모델이 차라리 S펜이 들어가 있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걸 구매했을 텐데 S펜 나온 모델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얘가 하기 때문에 얘를 구매를 했는데, S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태블릿으로는 상당히 쓸만한 제품인데 또 그렇자니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메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서브용으로 영상 재생을 한다던가 휴대전화 사용하면서 가끔씩 이제 메모를 하는 정도로 쓴다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몇 마디 덧붙이자면, 같은 크기로 같은 화면비로 비슷한 무게가 나온 게 샤오미 미 패드 4가 있었어요. 이게 좀 가성비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가 많았고 20만원 좀 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한 3, 4개월 제가 영상 재생용으로 쓰다가 다시 방출하긴 했는데, S펜 굳이 없으면은 미 패드여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예요. 이게 중국산 태블릿이라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UI가 미 UI라고 해서 샤오미 자체 UI를 쓰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거부감이 없다면은 사용하는데 가성비 상당히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이제 제가 쓴 거는 2016년에 나왔던 겔탭 10.1부터 계속 꾸준히 한 번씩 써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항상 개선되지 않는 게 어플이 너무 개선이 안 되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S펜은 항상 좋았고, S펜 휴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풀기감도 좋고, 와콤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가성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나마 쓸만한 어플이라고 하는 게 렉처노트였는데, 그때 렉처노트가 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렉처노트로 잡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고, 다른데 이제 아이포드 같은 경우는 굿노트 노타빌리티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렉처노트는 아직도 디자인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아쉽죠. 삼성이 나서서 좀 개발을 한다던가 신경을 좀 쓰면은 아이포드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